네, 김민준 전문가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진단 시작해 볼게요. 게시판에서 간략하게 좀 인사 나누면서 어떤 고민들 안고 계시는지 보겠습니다. 레이나님 일찍 좀 와주셨어요. 그리고 젤파고TV님도 출석합니다 하시면서 오늘 또 종목 고민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훈님도 종목 신청해 주셨고요. 윤치성님, 고재관님, 정수홍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영수님, 복구하자님, 용서님, 대체로는 지금 반도체 올라오고 있거든요. 미소님도 그렇고, JY, 루닛을 또 신청을 해준 분도 계시고요. 중간중간에 동그라미님께서는 삼성전자 너무 지루해서 오늘 갈아치울까 망설였는데 천당 갔다 온 기분입니다. 아, 동그라미님 삼성전자 있으시군요. 그동안 좀 답답하셨을 텐데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갈 법한 그런 시원스러운 사이다 시세였죠. 축하드립니다. 안 팔아도 아마 배부르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종목 고민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신성 데타테크요. 얼마에 사셨는데요? 40%요. 비중은 40%고 그거 102,500원이요. 102,500원 3월에 네. 사셨어요? 아니, 이게 일주일 전에요. 일주일 전에. 원래 좀 단타 위주로 하시나요? 아니요, 잠타는 아닌데요. 예. 이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예. 이 종목은 어떤 점을 좀 좋게 보고 사셨는지, 그리고 당초에 좀 목표하셨던 가격 있으세요? 저 13만 5천 원인데요. 35,000원. 네. 네. 비중이 상당히 좀 높으신데, 네. 원래 이렇게 한 종목을 딱 고르시면은 많이 좀 담으세요? 네, 아니요. 그 비중이 크더라도 액수가 별로 얼마 크지는 않으니까요. 아, 예, 맞습니다. 그러실 수 네. 있죠. 그래서 네, 지금은 네, 네. 수익권 내에 놓여 있으신데, 그러면은 목표 주가 오면은 팔까 아니면 그 전에 팔까 이런 고민이세요? 뭐가 가장 궁금하세요? 네네네네. 더 갈 수 있나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요, 시청자님 신성 델타테크 매매해봤던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초전도체 테마 매매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앞서서는 성적이 좀 어떠셨어요? 수익 좀 내셨어요? 아니요. 네. 과연 이번에는 초전도체에서 우리 시청자님께 수익을 좀 줄 수 있을지. 지금은 좀 꽤나 수익권이세요? 18% 정도 맞으시죠? 네네네. 예. 여기서 수익을 확정 지어야 될지 아니면 더 볼 수 있을지 이번에는 좀 성공적인 매매로 끝을 맺기를 바라면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신성 델타테크 대표적인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이죠. 시세가 꺾일 듯 다시 또 살아납니다. 초전도체. 어제 오늘 상당히 좀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우리 시청자님은 단기간 내에 거의 20%에 육박하는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목표가가 많이 높지 않습니다. 13만 원이면은 사실 거의 다 왔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계획대로 하실 수 있을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 초전도체 많이 안 봤는데 다시 또 반등하는 움직임 나타나니까 뭔가 또 재료가 있나 싶기도 한데 흐름 좀 봐주실까요? 네, 수익 중인 부분은 축하를 드리지만 투자 전략은 축하를 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이 교육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차차 이 투자를 진행하시다 보면 조금 동글동글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걸 좀 너무 크게 겪지 않으시길 바라고, 일단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저번에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복수에 성공하셔서 좀 다행이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제 대장급 종목에 속해 있죠.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다가 직접 투자를 진행한다. 사실 신성 델타테크만으로 뉴스 때문에 오늘 상승했다라기보다는 시장이 다소 아쉬워서 수급이 몰렸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잘 찾아보면은 초전도체 관련해서 뉴스가 꽤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꿈의 물질 초전도체 부활해서 신성 델타테크가 또 직접 투자를 진행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40억 원을 투자했다. 이 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덕성이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국제 특허를 출원하겠다라고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 종목도 이게 참 칭찬할 수가 없는 섹터지만 기술적 위치가 괜찮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정말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께는 권해드리지만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께는 권해드리지 못한 이유가 변동성이 크다는 거, 그 다음에 전문가의 뷰가 틀릴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2주 가까이 횡보를 하면서 수급 동행이 괜찮죠? 지금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매수에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기술적 위치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고점 같이 안 보이지만 이렇게 땡기면 고점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한테 왜 사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 드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사니까 여기가 안전한 기술적 위치인가 보구나. 그 다음에 뉴스가 나왔을 때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신성 델타테크도 그렇고 이제 신성 ST도 그렇고 본업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막말하기가 좀 죄송한데 신성 델타테크는 변동성이 워낙 커서 그 부분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TS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만 5천 원 이탈하면은 전량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제가 13만 원, 2차 목표가는 14만 원 잡고서 이 사이에서 이렇게 가격마다 20% 이렇게 걸지 마시고 뭐 10주 이렇게 걸어가지고 좀 확인 매매보다는 조금 타이트하게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안전하게 가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청자님 결정에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도움이 됐습니다. 예, 이번에 꼭 네. 수익 챙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물론 각기 또 주식 투자하시는 자금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달라서 비중이 40% 와 정말 용의 심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상황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일단은 수익권에 있으니까 축하드리고요. 이 부분 변동성 워낙에 큽니다. 주의하셔서 이번에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면은 게시판에 종목 계속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반도체주 두 번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파고TV님이 오늘 1등 하시면서 출석 체크를 해주셨는데 고민이 있어서 일찌감치 돗자리를 까신 것 같아요. 절파고TV님이 신청해주신 종목이 샘CNS입니다. 수익을 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수익권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 종목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7,380원에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약손실 구간입니다. 비중은 7%로 높지는 않으시고요. 단기로 원래는 한 10% 정도, 한 10%도 아니죠. 7,700원에서 7,800원 정도 보고 들어오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손실 구간이고요. 승산이 있을까요? 손절을 생각해야 될까요? 요즘 손절 너무 많이 해요. 하시면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짧게 들어왔다가 뭔가 꺾였는데 오늘장 서광이 좀 비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샘CNS도 많이 올랐고요. 이 종목도 삼성향으로 분류되기는 하는데 과연 원금 회복 그 이상의 성적까지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절파고님은 왠지 내적 친밀감이 느껴질 맞아요. 분입니다. 저도 우리 있어요. 열혈 시청자 분이시죠. 예. 그래서 샘CNS 관련해서 수익을 정말 좀 내셨으면 좋겠고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앵커님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과 관련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 기업 계열을 보면은 프로브카드용 세라믹 기판 사업을 연결한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랑 삼성전기 쪽으로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적은 삼성전자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이 이제 막 개선됐지만 작년 상반기 중반부터 하반기까지 조금 힘든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샘CNS 같은 경우도 작년 상반기나 하반기 조금 힘든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리포트는 꾸준하게 나오더라고요. 신공장에서 AI 반도체형 첨단 패키징을 육성을 하겠다. 그 다음에 D램 시장이 점유율이 확대됐을 때는 관련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더라도 저점 이탈이 살짝 나온 거죠. 이건 나온 겁니다. 이제 쌍바닥을 이탈했죠. 근데 60일선 이탈했다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오늘 강세를 보여준 이유는 샘CNS가 삼성전자와 관련 매출이 있기 때문에 수혜를 입었구나라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수급이 샘CNS가 제가 이제 앞에서도 삼성전자 관련해서 리스트업을 해드렸는데 YIK랑 샘CNS가 없었죠. 근데 우리가 알만한 원익그룹주, SFA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정말 삼성전자 관련이 있는 거고 이제 YIK랑 AD 테크놀로지나 샘CNS 같은 경우는 이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은
가벼운 시가총액을 무기로 이제 뒤따라가는 그런 류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샘시네스 같은 경우도 오늘 기관 순매수는 소액 들어왔지만 외국인보다는 개인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 인사이트에 있는 거죠. 삼성이 갔네, SFA 반도체, 뭐 하나마이크론, 원익그룹주, 이거 좀 몸집이 조단이잖아. 그건 좀 가벼울 것 같아. 그럼 나는 그 뒤를 쫓아야지. 라는 투자 인사이트에 이제 샘시에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일단 삼성 관련 종목들이 내일도 좋은 모습 보여줄 테니까 샘시NS가 동반 좀 낙수 효과나 순환매에 들어올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6,800원 말씀을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7,500원, 2차 목표가는 7,900원 잡고서 만약에 내일 외국인과 기관이 아닌 개인 투자분들의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짧게 마무리해 주시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판단되면 조금 드라이빙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그런 키가 있었습니다. 내일장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 투자 기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갈지 아니면 정말 짧게 이 반등을 활용해서 나와야 될지를 결정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손실 구간이시지만은 이 종목 수익도 충분히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가격 구간 잘 써주셨다가 실전 매매 대응하시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이 쭉 올라오고 있는데 좀 전에 YIK 얘기를 해주셨죠. 샘시NS 이 모회사여가지고 아마 같이 묶어서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다음은 종목이 쭉 올라오는데 조조아리님 오셨어요. 출석 체크합니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정낙엽님 오늘은 종목 고민으로 게시판에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도 저희 받고 있어요. 0232-8200번으로 실시간 상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온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예, 연결되셨어요? 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휴젤이고요. 얼마에 사셨어요? 94,000원에 비중 20%요. 네, 휴젤 지금 사신 가격이 194,000원 맞으세요? 예. 194,000원에 비중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20%인데, 네. 이게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최근에 사셨네요. 그럼 3월 달. 예. 이때 사실 뭐 휴젤 쪽으로 이슈가 있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사게 되셨나요? 보니까는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수급. 예. 원래 수급 위주로 종목을 좀 고르시나 봐요. 한 번씩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계속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샀거든요. 그렇네요. 기관 쪽에서 지금 3월 5일부터 오늘 빼고 계속 샀고 외국인이랑 약간 좀 엇갈려 있기는 한데 시청자는 계획은 어떠세요? 좀 짧게 손절 구간을 좀 짧게 잡으시는지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수익 구간 시간이 걸려서 괜찮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 일단 수급만 좀 체크하시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다른 거는 어떤 걸 봐야 될지 그리고 가격 구간까지 정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예. 휴젤 수급 보고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지금 큰 손실 구간은 아니어서 일찍 연락을 잘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팀장님? 네, 참 좋은 종목인데 우리가 많이 잊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저는 제약바이오에 관해서는 정말 원칙이 철저하거든요. 적자 기업은 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종목은 보통 이제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스를 기점으로 보고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그 다음에 뭐 비만 당뇨 치료제나 어떤 다양한 파이프라인으로 임상을 진행하면서 이제 1상, 2상에서 이제 기술 이전해가지고 그런 이제 실적을 챙기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저는 제약바이오 매매를 하고 있는데 휴젤 같은 경우 정말 꾸역꾸역 본업을 잘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휴젤 같은 경우 뉴스가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주름치료제 레티보가 글로벌 3대 시장을 다 뚫었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보툴리늄을 이용한 뭐 보톡스를 판매하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휴젤의 재무제표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매출액도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증가를 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펄을 볼게요. 업종포가 70.43이고 현재포가 39.10, 12개월 선행포가 20.42입니다. 만약에 휴젤이 제약바이오 기업이라는 걸 빼고 본다고 한다면 너무 매력적이죠. 본업 잘하고 있고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는데 2024년 실적을 봤을 때는 저평가 매력도가 더더욱 커지는 종목이라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휴젤이 제약바이오 기업이라는 것과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이 조금 아쉽다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차트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을 거예요.
삼성 바로직스, 셀트리온, 뭐 ABL 바이오, 뭐 파로사이 바이오, 뭐 에이프릴 바이오, ABL 바이오, 한올 바이오파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다 그런 종목들이에요. 본업을 통해서 본업은 조금씩 결이 다르지만 본업을 통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고 학회나 이런 데 참여하면서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실적을 이끌어주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다 이렇게 생겼어요. 연초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승했다가 학회 있다고 하고 실적 잘 나온다 하고 실적이 올해도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죠. 근데 최근에 2주 어떤 뉴스가 있었죠? CPI, PPI가 나오면서 야, 이거 기준금리 인하 쉽지가 않은데 이러면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밀렸습니다. 그러면 밀렸을 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지지권을 지지했는지 수급이 좋은지 이걸 확인해야 보유기간을 정할 수 있겠죠. 아쉽습니다. 일단 차트만 봤을 때는 지지권을 이탈한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인 점은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나는 보유기간을 길게 하더라도 좀 익절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고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죠. 외국인 투자가 매도하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 투자가 저랑 생각이 다른가 봅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마저 팔았으면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관이 잘 받아주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은 외국인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절할 거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60일선 지지 여부 확인하고 매매를 마무리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상반기에는 제약바이오가 힘들지라도 결국 6월부터는 기준금리 인하 스탠스를 밟을 거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하반기에 괜찮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재를 관련해서 내가 뭐 한 1주, 2주뿐만 아니라 한 3개월, 6개월 보유할 거다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휴재는 좀 안전하게 꺼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절가는 제가 16만 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9만 5천 원, 2차 목표가는 20만 7천 원 정도 잡고서 안전하게 꺼내실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가는 괜찮은 거예요? 높은 가격에서 사신 건 아닌가요? 매수 위치는 충분히 좀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눌림목 공략을 할 줄 아시는 분인지 모르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매수 위치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보통은 19만 4천에서 매수하셨을 거면 이미 21선이 올라오고 있다는 건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19만 4천부터 21선에 닿을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18만 원까지 분할 매수한다고 한다면 저는 만약에 제가 매매를 했으면 한 매수가가 한 18만 5, 6천 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됐는데 19만 4천 원이어도 그렇게 나쁜 매수가는 아닌 것 같다. 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장단점이 확실하네요. 일단은 거시경제가 도와주지는 않고 기술적으로는 꺾인 게 맞지만 이 회사 지금 실적 잘 찍고 있기 때문에 시간 투자하신다면 수익 내고 나오실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렸습니다. 어떠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좀 안정적으로 들고 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휴재 살펴봤습니다. 또 각기 종목에 대해서 바라보시는 시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저희와 의견이 다르실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이 내용은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하시는 그런 비밀이 있다면 또 같이 풀어놔 주세요.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같이 열어두고 또 이야기 나누면은 좀 더 나은 방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종목이 계속 올라오네요. 오늘은 약간은 좀 이야기되지 않거나 혹은 생소한 종목군들도 꽤나 있습니다. 코셈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세방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애경케미칼도 좀 보고요. 로봇주, 뉴로메카도 갈 듯 말 듯 안 가는데 종목이 이제는 조금씩 다양하게 올라옵니다. 시작하자마자는 아마 반도체 꺾인 줄 알았는데 급등을 하니까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고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역시나 조금은 소외주예요. 신세계 INC입니다. 이렇게 자주 뉴스 나오는 종목 사신 분들은 어떻게 사셨을까? 이게 좀 궁금해서 유튜브에 조원희님 혹시 보고 계시면은 이 종목 어떤 점이 좋아서 사셨는지도 저희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매수가가 12,500원이어서 바닥 잡기를 시도하신 걸까요? 신세계 INC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5% 일단 담으신 것 같은데 12,500원에서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조금 더 밀렸거든요. 약손실 구간이어서 역시나 또 저희가 발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조원희님의 신세계 INC 이 종목은 포인트가 뭘까요? 네, 저는 뭐 좋은 종목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엄밀하게 대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세계 INC의 사업 계열을 보면은 IT 서비스, IT 유통, 플랫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AI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죠.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대장이 뭘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저는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뭐 포스코 DX 유명한 종목들, 포스코 DX나 아니면 SK 네트워크스 아니면 삼성 SDS 아니면 뭐 LG 헬로비전이나 뭐 LG U 플러스 이런 종목들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ICT 사업을 영위하는 거예요. 이 기업의 이제 소프트웨어 그룹 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사업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변동성을 보여준 게 이제 신세계 건설과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세계 건설이 이제 매각되냐 안 되냐 이제 어떤 대우건설이나 뭐 GS건설이 불러온 바람이죠. 그래서 일단 신세계 INC 같은 경우는 그 건설 PF 뉴스가 오기 전에는 뭐 소프트웨어 관련 모멘텀도 있었고 보면은 이제 신세계 INC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임원진 분들이 작년 보수를 엄청나게 받았답니다. 이건 뭐 참고할 내용이죠. 그래서 신세계 INC가 정말 본업으로 실적을 잘 내는 기업이구나. 그래서 뭐 ICT 사업, 전기차 충전 사업, 그다음에 유통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가 이제 건설사 PF가 나오면서 신세계 건설 매각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신세계 INC가 먼저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천년만년 이 모멘텀이 맨날 부각되지 않아요. 뭐 저PBR이든지 뭐 제약바이오든지 뭐 반도체든지 이런 강세 섹터가 새로 나타나게 되면 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종목이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고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들고 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12,000원 이하에서 사는 거는 싱의 영역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고 60일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이구나 충분히 좀 생각하고 매수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 보면은 PBR이 0.48이고요. 저 PBR 관련 모멘텀도 있었을 수도 있네요. 그 다음에 퍼가 29.71이고 현재 퍼 6.70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기업이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동향은 조금 아쉽습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이 저점을 깨트렸네요. 이 저점을 깨트린 원흉은 외국인과 기관이다. 오늘 기관 담고 있는데 신세계 INC를 그냥 이렇게 맥없이 내려놓을 필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멘텀 부각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대응 준비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손절가는 제가 11만 원 조금 너프하게 잡아드릴게요. 11만 원 잡아드리고요. 11,000원. 11,000원. 11,00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2,500원, 2차 목표가는 13,100원.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모멘텀이 강하게 부각된다. 그러면은 한 13,500원까지 드라이빙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바닥이고 더 빠질 것 같지도 않고 좀 탄탄한 종목이라면은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낮으셔가지고 더 사볼까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저는 만약에 우리 토마토 증권통과 장중방송도 챙겨보고 하신다고 한다면 비중을 저는 오히려 안 키워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유망한 종목들이 워낙 많고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저는 진슈진 말고는 방송을 잘 못 봅니다 라고 하시면 저는 11,500원 사이 이제 12,000원과 11,500원 사이에서 비중 10%까지 키워보셔도 무방한 종목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전 좀 더 빠른 수익 원하고요. 네. 전문가분들 방송 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굳이 이 종목 비중 키우실 필요 없어 보입니다. 예, 조원희님 지금 보고 계시네요. 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셨나요? 했는데 전기차 충전 이 모멘텀 보고 들어가셨다고 또 친절하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좀 자주 체크를 못 하신다 하시면은 조금 아래쪽에 갔을 때 더 사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시장 정보에 밝으시다 하시면은 이 종목보다 조금 더 빠른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잘 좀 마무리 지으시면서 반등 움직임 나왔을 때 빠져나오자 약간의 좀 수익권, 약수익권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조원희 님이 신청해 주신 신세계 INC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이 오늘 또 급등 나왔던 엑시콘 들고 계시는 분도 계시네요. SY는 얼마 전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이런 종목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신세계도 지금 신청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 부분까지는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는 반도체주 하나 더 봐야죠. 미소님께서 올려주신 에이직랜드입니다. 에이직랜드 76,600원이 매수가입니다. 비중이 5%고요. 지난주에 비중 반은 익절을 했고 남은 비중이시래요. 원래는 10%인데 익절하시고 나머지 들고 있다가 지금 손실 구간으로 돌아선 거군요.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고민이 되네요 하셨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가 굉장히 생활화돼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남겼을 때 신청을 해주시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앞서 수익 내신 부분은 축하드리고요. 지금 이 상태면은 그때 다 팔 걸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혹시 또 압니까? 이 남은 5%가 더 큰 수익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LG글랜드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 주도로 올랐는데 이 종목은 한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분위기를 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 내다보겠습니다. 팀장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정말 죄송한데 너무 좋은 종목인데 많이 올라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은 이 퍼랑 이게 전문가들이 맨날 하루 단위로 종가들을 계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에서도 좀 빨리 업데이트를 해주는 곳은 한 뭐 2주나 한 달에 한 번씩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제주반도체나 애쉬콘이나 네오셈, 뭐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 보면은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는 너무 중심에 있다 보니까 정말 성실하게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근데 제주반도체랑 애쉬콘이랑 네오셈은 업데이트를 안 해주나 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죠. 이 기업이 바닥 대비 얼마나 올라왔는지. 바닥 대비 거의 300%, 400% 올라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3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기업이 주가 4배가 됐으면 실적이 4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이 기업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엔비디아로부터 수주를 4배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과연 4배를 받을까요? 수주량도 한 번에 4배가 늘지 않습니다. 한 15%, 20% 이 정도씩 늘어요. 그러면 이거는 고평가 영역이 있다는 건데 이제 쉬쉬하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 입장에서. 근데 보통 이게 안 보이면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근데 에이징랜드는 업데이트가 됐어요. 에이징랜드 지금 퍼가 330입니다. 업종퍼가 28.43이고요. 12개월 선행퍼가 74.1입니다. 그러면은 증권계통에서는 에이징랜드가 올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4배가 될 거구나. 12개월 선행포가 4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4분의 1이 됐을 때 12개월 선행포가 73이구나 했을 때 우리가 이 정말 AI, GPU 이거의 성장세가 다 갔을 때 결국 추가적인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전기차를 봤을 때도 야 이거 정말 혁신이다. 타고 다니다가 이거 좀 비싼데? 나 이 정도까지 필요 없는데? 핸드폰으로 막 1,000만 와서 2,000만 와서 3,000만 와서 나오고 막 운동선수들 막 주름이랑 막 땀까지 나오는데 나는 굳이 저렇게 운동선수들 막 땀 흘리는 것까지 보고 싶지 않은데 그럼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럼 GPU도 우리가 지금은 AI를 개발을 해야 되니까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GPU가 팔리지만 나중에 이게 보편화가 되고 있고 지금 KT는 무슨 서비스 하고 있죠? 이거를 전방 기업에 수주를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만 이 데이터 할당해서 주는 그러니까 그럼 제가 물론 이게 지금 당장 일어나는 거 아닌데 제가 한 전기차가 이 수요가 조금 이게 스캠 현상인가요? 이게 한 2년 만에 나타났으면은 GPU도 한 2, 3년 뒤에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우리가 매매할 때 요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징랜드가 지금은 TSMC라는 든든한 전방기업을 갖고 있고 한국의 유일한 공식 협력사이기 때문에 TSMC도 결국 수주를 늘려줄 겁니다. 근데 수주를 예를 들어서 100개를 주던 거를 120개, 130개, 150개는 줄 수 있어도 400개는 못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에이징랜드의 포와 12개월 선행포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야 되고 에이징랜드가 결코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은 아니다.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동에 보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온 게 에이징랜드가 못해서 나온 게 아니죠. 오늘 삼성전자라는 엄청난 이 대들보가 나오니까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저는 TSMC를 의심하지 않지만 조금 매매 관점을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지지권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손절가를 조금 너프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62,000원 잡고요. 1차 목표가는 73,000원, 2차 목표가는 8만원을 잡고서 좀 이 반도체 관련해서 뉴스 잘 체크해 보시면서 영악하게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뉴로모픽 테마로 단기에 주목받았었잖아요. 이 뉴로모픽이라는 기술 테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저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이 경험이라는 게 있고 실적 관련해서 적정 주가라는 게 이 기업의 적정 주가라는 건 누구도 정답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가 10년 동안 이 시장에 있으면서 요 정도까지 기대감이 나오고 요 정도까지 기술력이 나오고 이런 실적 기대감에 퍼가 이 정도 나왔을 때는 보통 밀리더라. 이런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GPU라든가 뉴로모픽이라든가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성장성은 의심을 안 합니다. 근데 정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정도를 얘기를 안 해요. 전력 반도체 필요하다. 뉴로모픽 필요하다. 기술 있으면 좋다.
뭐 시장이 몇 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시장까지 얼마나 확실하게 갈 것이냐, 그 시장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 것이냐, 며칠이 걸릴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성장성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삼성전자는 대들보, SK 하이닉스는 대들보, 지금 TSMC는 왜 증설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한테도 10%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SK 하이닉스한테 40%를 안 줘요. 15%에서 20%를 준다고 하면은 여전히 파운드리 1등은 TSMC거든요. 근데 TSMC가 증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 점유율을 지키고자 이렇게 가랭이를 벌렸다가 뭐 찢어질 거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제 사견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수급이 이동이 있고 네. 종목들 간의 잘못은 없지만 그 부분을 영악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이 너무 명확하네요.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반등 나왔을 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의견 알려드렸습니다. 에이지글랜드였고요. 다음으로 게시판에 예전에 손 팀장님 진단받으시고 수익 냈다고 이렇게 또 글을 올려주셨네요. 아바코전자였던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종목이 다양하게 미소님 보고 계셨어요. 진단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세방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아니면은 약간은 소외주 이런 것 같아요. 세방을 신청을 해주셨고요. 고수가 되자라는 필명 쓰시는 분이신데 13,500원의 비중이 8%입니다. 사신 이유가 유보율도 좋고 저 PBR이라서 매수하셨대요. 상승할까요? 하셨습니다. 저도 세방 보면은 가끔 이렇게 조건 검색해보잖아요. 밸류에이션으로 이 조건을 걸어서 검색을 하면 늘 걸리더라고요. 세방이나 세방 전지도 마찬가지로 세방 그룹주들이 굉장히 좀 저평가로 고착화가 돼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 얘기 나올 때도 별로 뭐 크게 안 움직였었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수익 볼 수 있을지 어떤 의견이세요? 네, 조금 보유 기간은 길어지겠지만 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가 다 나왔어요. 세방 같은 경우 이제 항만 관련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도 견조하고 유보율이 상당합니다. 그 다음에 딱 보면은 저는 이제 저피발 관련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1월 말에 부각이 된 다음에 이 저PBR 관련 정책을 정말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종목은 지지를 했고 입 밖으로 못 꺼낸 종목들은 밀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PBR을 갖고 있는 종목들 많죠. 그다음에 이제 뉴스 찾아보면 아시잖아요. 단순하게 저PBR이라고 투자하지 말아라. 이런 뉴스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PBR이면서도 주주환원 정책을 할 수 있는 섹터는 금융인 거고 지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 환원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게 관심이 있는 회사들은 이제 안 하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저PBR 관련이면서 유보율이 5,000%고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 뭐 ROE가 15%인 종목들 리스트업을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안 가는 종목들은 아직도 뉴스가 안 나와요. 이 종목들을 쳤을 때 뭐 세 방 쳤어요. 그러면 이제 한 2주 전, 한 달 전에는 저PBR 관련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 뒤로 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안 한 거죠. 이제 맞아요.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주사들은 그러면 주주환원 이제 막 우리가 압박할 수 없잖아요. 세방 보고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으세요라고 하면 저희는 지주회사지 금융회사 아니기 때문에 주주환원보다는 이 업을 해서 우리 주주분들께 수익을 돌려드려서 이렇게 커버를 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 모멘텀이 있으면서 세방이 지주사니까 낙수효과가 얻었고 세방이 저PBR 관련 종목이니까 그 낙수효과를 얻었지만 추가적인 모멘텀이 안 나오니까 조금씩 이렇게 밀려 내려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 보도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일단 대응을 하실 거면 조금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지만 맥없이 포기할 종목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자리를 떠난 다음에 저PBR 정책 관련 방안이 나올 수도 있고 주주환원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세방전지 관련 2차전지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지속적인 팔로우업이 필요해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손절가는 11,00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2,500원, 2차 목표가는 13,100원 잡고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투자 포인트 꾸준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방 밸류에이션을 보고 접근을 하셨는데 이 기업을 운영하시는 운영자분들이 투자자 마음과 늘 같지는 않습니다. 서로 다른 동상이몽 가운데서 내 투자 아이디어가 가끔은 어긋날 때도 있는데요. 세방이 아직은 주주환원책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숫자만 보고 대응을 하시기에는 약간은 조금은 탄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의견 드립니다. 시간 투자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11,000원 리스크 관리 라인이고 그리고 1차
1차 목표가 12,500원, 2차 목표가 13,200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단계로 설정해 드렸습니다. 고수가 대자님, 이 종목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글 남겨주셨네요. 오늘의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내일장 어떨지 궁금하네요. 투자 포인트 잡아주시죠. 네, 오늘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이제 금리 결정을 하고 금요일날 이제 발언을 하는데 너무 매파적으로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은 알아요. 우리도 TV를 보고 뉴스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 압니다. 우리가 원래는 이제 1월, 2월 됐을 때 사실 3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바로 할 줄 알았는데 물가가 안 잡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도표를 통해서 꾸준히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6월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70%에서 60%로 떨어졌습니다. 이걸 우린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어려운 그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선별적으로 오늘은 동결했지만 저번에 전인대 이전에 금리를 인상했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물가 인상이 압박이 있다 보니까 오늘 조금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주에 대한 투심을 자꾸 갉아먹는 뉴스들이에요. 근데 수급을 보면은 꾸준하게 밀릴 듯 저점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시장 같은 경우도 기술주나 이런 종목들이 저점을 안 깼어요. 꾸준하게 약간 V자 나오면서 전약 후강인데 후강이 약보다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가들을 보면은 고점 확인하고 정말 조금씩 횡보를 하고 있는데 자꾸 이 지지할 힘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낙심을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걸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바꿔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략 나온 다음에 저가 매수에 들어오지만 자꾸 시장에서는 매크로 변수가 악화되고 있으니까 대응은 그걸 확인하고 해도 늦지 않다. 그 다음에 또 푸틴 대통령이 5선에 성공했죠. 러시아 같은 경우 6년이기 때문에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30년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꾸준하게 그 유류 시설을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추세가 이탈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좀 그때까지는 꾸준하게 투자를 해볼 수 있고 추세가 이탈해도 작전을 바꿔도 늦지 않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늘 이제 원유 재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뭐 유럽 라가르드 은행 총재 연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새벽에 FOMC 성명서 공개되면서 금리 결정 될 겁니다. 그다음에 금요일 밤에는 제롬 파월 연준의장 연설이 있으니까 시장의 방향성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마이크로 플라즈마, 그 다음에 총선 관련 종목들 정말 매매 정말 잘하신 분들 위주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단기적인 매매 원하는데 조금 움직임 빠르면서 기술적 위치 괜찮은 거 없나요? 라고 하신 분들은 원자재, 원유나 곡물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반도체, 삼성전자 관련 반도체 기업들 수급이 나왔으니까 단기 관점으로 매매를 해보시고 SK하이닉스 관련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수익 관점으로 모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도 오늘 조금 재미없는 모습 보여주면서 횡보했지만 수급은 나쁘지 않았던 걸로 판단되니까 수익 관점으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음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상담 도와드린 종목들처럼 수급이 그렇게 나쁜 종목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봉 나왔을 때 차분하게 기다리고 계시다가 눌린 모습 공략을 해보시면은 뭐 AACR이나 6월 달에 미국 종양업계 다양한 모멘텀들 많으니까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PBR이나 조선, 기자재 이쪽도 모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화장품 좋은 모습 보여줬죠. 뭐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좋은 리포트들 나오고 있고요. 기술적 위치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큰 자금을 넣기에는 아직 제가 실적을 눈으로 확인 못했기 때문에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의료기기도 투심이 살아났다가 반도체한테 밀렸습니다. 하지만 올해 실적 잘 나올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으니까 외국인과 기관 수급 들어올 때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손여로 팀장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수도 잘 가고 있고 종목도 돌아가면서 시세를 내니까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연이어 나오는 이벤트, 모멘텀 챙기느라 좀 피로감이 어느 때보다도 크실 겁니다. 이제 주 중반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까지 좀 힘내시고요. 이제 장 마쳤으니까 남은 오후 시간은 조금은 시장 걱정 내려놓으시고 재충전하시고요. 내일장 준비 저희와 함께 내일 아침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